안녕하십니까. 봉남자의 부동산 투자입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편에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로소득, 근로소득 잠깐 이제 이야기를 연이어서 이번 시간에 투자 심리 2편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다시피 화면에다가 이제 화면 보이다시피 이제 근로소득, 불로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떤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 어디 책에 나올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순수하게 경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로소득, 불로소득. 그러면 어떤 성을 어떤 쪽을 그런 내용 죄송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 제 느낌상으로 어떤 그 표현이지 이걸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어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남자, 여자 심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보시면은 이게 밑에 하단이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 30세에서 70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여기는 이제 강도라고 그러면 투자 강도. 강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한 30대부터 이제 70대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게 남자라고 일단 지칭을 할게요. 이쪽이. 그다음 여기를 여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이제 30세 때 투자의 어떤 좀 투자 불로소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주식도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좀 강한 강도가 좀 셉니다. 본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주체로 어떤 생활의 어떤 회사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 투자로서도 본인들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의지들이 좀 강하죠. 이제 근데 강하긴 합니다. 이 투자 이 부분에 이제 이 섹터에 속하는데 이제 여기 이 정도가 한 이제 50이라고 놓고 보고 이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이 섹터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좀 왕성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투자를 근로소득 그러니까 불로소득보다는 근로소득에 가깝게 투자의 마인드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50대 이하의 남자분들, 30대에서 40대 남자분들이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확해야 돼요. 육하 원칙에 맞아 떨어져야 되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정확해야만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냥 이게 뭐 100%는 아니고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은 회사 생활을 경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보고서도 작성하고 조금만 미스가 있으면은 좀 그 상사들한테 질책도 받고 그다음 그 결과가 굉장히 또 안 좋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FM대로 모든 게 기획을 한다는 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에서 인간에서 우리 이제 뭐 운의 잔해 뇌 쪽에 연구하신 분들은 그런 약간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의 뇌 구조는 좀 그런 정확성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허투게 돈을 쓴다거나 이렇게 딱 모든 게 정확해야 돼요. 월급이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 가지고 어떤 계획적인
걸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여자의 어떤 30대, 50대 분들의 심리는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여자분들이 많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많이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조금은 남자분들의 어떤 그 생태를 약간 여자분들도 많이 이제 그 따라오고 같이 이제 견주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도 그래도 여자분들이 약간은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경제 활동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의 사고는 어떤 육하운치 합리적인 어떤 이런 판단보다는 약간 직관적인 어떤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이아몬드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시간 남자분들한테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0,000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하나 이제 몇 캐럿 1,000,000원짜리 몇 캐럿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3캐럿,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준다 하자고요. 그러면은 남자분들 그때부터 그걸 원가 분석을 합니다. 원가 왜 이게 1,000,000원이냐. 그리고 책상에다 놔두고 막 칼질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1,000,000원이냐. 아무 필요도 없는 돌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과연 1,000,000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부터 따져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은 반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고, 내 구조가, 그냥 이쁘고, 그냥 이걸 갖다가 얼른 내가 이 손목에다 이렇게 목걸이에다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치품은 대체적으로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목에 그거는 뭐죠?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그다음에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도 똑같아요. 원가가 똑같아. 우리가 실험을 해봤을 경우에도 사실 재질이든 이거 원가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도 A라는 백과 B라는 백이 A라는 백이 100,000원이고 B라는 백이 1,000,000원이면은 그러니까 남자분들의 선택과 여자분들의 선택 백화점 쇼핑할 때 그 머릿속에 돌아가는 어떤 그 심리가 완전히 180도 틀립니다.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화장품 관련된 분하고 잠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원료를 쓰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원료를 쓰는데, 뭐 아주 메이커 있고, 하는 부분은 한 10배 차이 난다, 5배 차이 나더라도 그게 잘 팔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어떤 심리는 비싸야만이 좀 잘 팔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 그 화장품에 대한 원가라든지 다이아몬드의 원가를 가지고 어떤 가치와 가격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표면적인 그 부분을 얼른 내가 차가지고 내가 가서 친구들 앞에서 좀 자랑하고 싶고, 그 친구들 뭐야, 내가 백 1,000,000원짜리 들고 왔는데, 친구들이 그걸 갖다가 원가가 얼마고 이런 게 안 따지잖아. 너 좋겠다. 너 남편이 해주디,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해주디, 이러면서 그런 심리, 그런 심리 쪽으로 좀 가고, 남자분들이 백을 1,000,000원짜리 500만원 들고 다니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약간, 사치 아닌 사치 쪽,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여자분들 그 이해 또 못 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시계라든지 어떤 자동차 이런 쪽에, 좀 약간은 자기 부분은 약간 사치, 약간 더 오바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목걸이 울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뇌가 틀려, 뇌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투자 심리라든 어떤 그런 심리가 부동산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밀접하게. 제가 해보니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30대에서 50대 남자분들한테 어떤 현상을,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하면은, 그분들은 아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정확하고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트에다 막 적어요. 깨알같이 막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결론은 답이 없는, 노답이죠. 왜 그러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정확하게 어떤 그 정보에 근접할수록 이익은 없다니까. 이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자체가
아주 지금 현 2018년도지 않습니까? 아주 다 공개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오픈 시장이고 이제 그 부동산도 오픈 시장이라니까요. 오픈 시장. 오픈 시장인데 눈먼 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먼 돈이. 그럼 반대로 정확하다는 소리는 이미 위험성은 없지만 그러니까 수익도 없다는 거예요. 무수익이죠. 무수익. 무위험 무수익이라는 거죠. 수익이 있을 수가 없죠. 위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개발 이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불로소득 쪽 부동산 쪽은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고위험 고수익이가 이런 뭐 표현도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말도 이제 이렇게 보통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수익이 많이 이제 두 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자신 있고 경험이 있고 한다 하면은 남이 발견하지 못한 이거 풀면 이제 돌이라는 거. 지금 현재는 돌입니다. 현재는 돌. 현재는 돌인데 나중에 그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돌일 때 이게 선점을 해야 된다 이 말. 돌일 때. 다이아몬드 때는 이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돌일 때 선정하라고 하는데 돌을 선정하는데 남자분들은 돌이 내가 이제 돌이라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돌이거든요. 제 표현이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제가 머릿속에서 있는 내용하고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판교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판교. 현재 이게 완성된 이제 판교, 보면 이제 판교 이렇게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판교가, 어떤 형태라면은, 자, 보이시죠? 자, 이런 형태라는 거죠. 이런 형태. 판교가. 그러면 사실은 이 주변에 보시면 저쪽 이제 분당 쪽에 이제 보이죠. 이렇게 분당 쪽 보이는데, 사실 이 전 자료가 있습니다. 전 자료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판교하고 마곡하고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 제가 설명해보고, 마곡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똑같습니다. 과거 10년 전이나, 마곡 판교, 그 다음에 10년 후에 마곡 판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지도를 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마곡 쪽이 조금 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이게 보이면 이게 논입니다, 논.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건너편이 이제, 등촌동까지 개발이 된 겁니다. 이 화면에서 상단 쪽이 쭉 뺑 둘러보시면 이게 동쪽입니다. 이제 여의도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가운데 이제 발산역 있고, 그 다음에 남측에 이제 발산지구라고 있고, 이제 북측에, 서측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 논이었단 말이죠. 이게 불과 10년 안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은, 이 논 한가운데 주택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주택지가. 이게, 방향키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글씨로 보이려면 양천초교 있잖아요. 양천초교 주변. 이쪽으로 보시면 골프장 있고, 이제 주택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조금,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그대로 논으로 계속 유지가 됐냐? 그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불가하다고. 그럼 이 땅은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벌써 이 코앞에까지 아파트가 다 개발이 끝났지 않습니까? 개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뺑 둘러서 도심지인데 유일하게 이 논 한가운데 논, 판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논이 있단 말이죠. 그럼 투자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 논바닥일 때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주택들 있잖아요. 논바닥일 때, 이 주택지들.
그럼 실제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예요. 제가 저 10년 전에 이제 이쪽에 판교하고 이쪽하고 10년 전에 제가 이제 견뎌보면서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드렸는데, 그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한 2억이 안 됐어요. 2억이 안 되고. 2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마곡지구로는 엠벨리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지금 엠벨리 아파트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꽤 가격, 32평 가격대가 꽤 됩니다. 뭐 15 전후로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제 2억, 1억 5천, 뭐 7천, 8천, 뭐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1억 5천. 마지막에 저희가 매입을 해드렸던 게 이제 3억 2천까지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나왔냐면 1억, 32평 가는데 1억 나왔어요. 그러면은, 최소 1억 5천에서 최대가 4억 2천까지 이렇게, 저희가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결과론 쪽 입장에서 지금 보면 이제 10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 10억, 아까 제가 말한 10억이 넘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당시에 똑같은 현상인데,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현업이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분의 이렇게 패턴을 똑같이 상담을 받아보면은, 남자분들은 벌써 딱 설명을 하잖아요. 심지어 이게, 4년 전에 미분양이 있어요, 미분양. 40평대 미분양이었고요. 30평대도 일부 동의안에서 미분양이었고요. 거의 이제 40평대 미분양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투자를 하세요. 왜? 그 미분양이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자, 이 당시에 논바닥일 때, 투자를 하라 그러면 남자분들은 부정적입니다. 벌써 딱 부정적이에요. 육하 원칙에, 이게 육하적 기승전결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요? 좀 해볼까요? 이렇게 약간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은 육하 원칙의 어떤 기승전결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은 이제 직관적인 어떤 그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직관이라는 것도 아주 좀 경험이 많고 좀 그게 노하우가 붙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0대 여자분들 30대는 이때는 보통 조금 이제 투자 쪽으로는 약간은 접근하기가 힘든 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 부부 간에 남자분들이 이제 강도가 강하단 말이에요. 투자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걸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때 여자분들 대부분이 어떤 투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약간은 남자의 영역이라고 집을 어떻게 움직이고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남자 쪽으로 의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뭘 하냐면은, 애들 관리, 가정.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돼 하기 때문에 이쪽이 좀 시간을 그쪽에 많이 뺏기다 보니까 약간은 좀 투자의 강도에 있어서만큼은 강도가 좀 약합니다. 약해. 근데 여자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딱 이 50대가 넘으면은 이때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실력들이 이때 아주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50대 여자분들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대학교도 어느 정도 이제 대학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딱히 자식들한테 대한 손이 안 갈 시기입니다. 안 갈 시기고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 생체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분들의 50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남자분들은 이때 약간은 생체 호르몬 변화가 있어요. 약간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애기는 본인이 가장이기 때문에 약간 이때 조금 그 젊었을 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약간 어떤 모험적인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벌써 움츠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많이 안정 이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으로서의 업보예요. 이게 가장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가 잘못하면은 결론은 내 식구들, 내 와이프, 내 애들이 길거리에 앉는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2007년도도 한번 사건이 있었고, 아니 2008년도, 그다음 1997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미 이제 50대, 60대 이제
가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어떤 투자의 어떤 강도보다는 약간은 움츠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 50대 넘어서고 60대 가면은 정년퇴직을 이제 보통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더 마음이 움츠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도 약간은 그 남성 호르몬이 이제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집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집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여자들은 반대로 자꾸 밖으로 나간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뭐, 속된 말로 뭐 두식이도 있고 뭐, 그래서 한 끼만 먹으면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아예 밥을 안 먹으면 뭐라 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서 여기서 상담해 보면은 이제 남자분들 이제 특히나 이제 60대 보면 우리가 보통 퇴직이 60살 기준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해드리면은 아무튼 그 50대 이상 남자분들이 이 투자의 강도는 좀 약하다. 약하고, 반대로 여자분들은 50대 지나면서 호르몬 변화가 이렇게 약간은 여성 호르몬보다는 남성 호르몬이 약간 상승되면서 약간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좀 대범해져요. 남자하고 좀 반대죠. 남자분들이 약간 소심해지고, 약간 이제 뭐라도 잔소리도 많아지고, 뭐 사사건건 뭐 하고, 그다음에 부엌에 막 들어가죠. 그죠? 젊었을 때 뭐 30대, 40대 부엌 들어가면 요리합니까? 이제 지금 요새는 또 안 그런다 하지만 예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 70대 분들. 그러면 예전에는 뭐 부엌에 들어가면은 어르신들 눈치 보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자분들이 막 부엌에 가서 막 들어가서 뭐 하잖아요. 그게 또 요새는 뭐 미덕처럼 막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방송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고, 여자분들은 또 반대 이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생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생기면서, 암만 해도 시간이, 남자분들보다 부동산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 부분이 여자분들 그래도 조금 더 많아요. 남자분들 그래도 뭐 나이가 60, 70 됐어도 전문직에 계시면 비정규직으로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견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좀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누구 엄마가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이 얼마 벌었니, 어쩌니, 그 다음에 또 자식에 대한 모성이다 보니까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을 자식 때 애들 결혼하면 집을 어떻게 전세를 놔줘야 되나, 월세를 해줘야 되나, 집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부동산 다녀보고 발품도 팔아보고 부동산도 끼우기도 하면서 정보도 얻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본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도 애들이 50년, 60년 동안 지금까지 돈을 좀 모아왔기 때문에 자금 여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50이 넘어가면 경제 주도권은 보통 여자분들한테 많이, 그 집안에서 보면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남자분들보다는. 명의는 남자분은 앞으로 있을 수 있어도 실제 권리 행사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뭐 집을 사고 팔 때 할 때 상담을 하면, 우리 직원들 상담하는 결과를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훨씬 남자의 결정력보다는 여자분들의 결정력이 훨씬 입김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2분까지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3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얼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전문직과 비전문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까 그거는 연관됩니다.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직 분들은 일단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아주 그 사고 자체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우월적인, 위에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왜 그러냐면은, 전문직이라는 소리는 결론은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아주 석박사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학습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전문직이 이제 됐겠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반에서도 마찬가지 30명이면 항상 상위 클래스 쪽에 이제 확률상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상 100%는 아니지만은 확률상
조금 상위 클래스에서 있었던 생태를 거의 겪었다 그러면 뭐 반에서 1, 2등 했고 항상 자기가 최고였어요. 최고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대학 생활, 그다음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무원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요새 뭐 수백 대 1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이 프라이드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해서 뭐냐면은 기가 이렇게 아주 열려있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제 경험상 봐서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남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 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똑똑하잖아요. 똑똑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걸 의사결정 한다고 봐야 되겠죠. 똑똑하기 때문에 남의 조언을 받기보다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본인이 가장 그래도 똑똑하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뭐 아주 전문직도 있죠. 변호사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전문직 뭐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다음 기술사라든지 그다음 뭐 공무원 그다음에 뭐 또 저기도 마찬가지 어느 분야 직장에서 뭐 잘하면 다 전문가예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데서 뭐 차를 잘 팔면은 전문가죠. 차 잘 팔면 그거 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차를 많이 팔았지만 판매왕이라 판매왕. 그러면 판매왕이니까 굉장히 프라이드 강한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연습이 돼 있어요.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근데 자, 부동산이나 주식을 다른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딱 접목을 시켜보면은 벌써 의자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등받이처럼 뒤로 제껴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책상에 앉으면 이렇게 땡겨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뒤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땡겨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모르니까 진정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관심도를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뒤로 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전문직이고 내가 이 세상을 많이 살고 나이로 말하면 50대 60대들 이제 20대 30대들보다는 그건 살 만큼 살았고 그다음 전문직이고 그다음에 뭐 내가 뭐 어느 누구한테도 뭐 귀담아 들어가 이런 것보다 그러면은 딱 이럽니다. 이런 팔짱 딱 끼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해봐라. 너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이런 식이에요. 딱 태도부터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도 마찬가지죠. 또 큰 강의를 할 때 교육을 받으러 가도 뒤로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당연히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전문가죠. 아주 초짜라 그러죠. 우리가 속된 말로 초짜죠. 그렇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축구 선수가 봤을 때, 내일 모레 월드컵 하죠. 그럼 월드컵 선수가 봤을 때, 이런 어떤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축구공 찬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참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축구 선수가 또 다른 분야 깡인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뭐 차도 못 밟을 뿐더러 뭐 수술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법률적 지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근로소득 쪽에 어떤 전문가 영역 쪽으로 제가 약간 분류를 해놨고 그다음 비전문직도 뭐냐면 불로소득도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사례예요. 최근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보통 이 사회에서 조금은 이제 좀 배움이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가 전문직보다는 비전문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항상 그 자세가 어떤 위에 있는 그런 자세보다는 약간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를 살아오면서 위로 쳐다보고 위로 좀 이렇게 하는 적일 수가 있겠죠. 어떤 밑으로 내려서 지시하는 보다는 회사에서도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짠다든지 어떤 그런 쪽이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태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가 약간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저기에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냐면은 오셔가지고 이런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부동산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마곡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이거 투자 한번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아주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이분들은 딱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니까 사장님이 이 부동산을 많이 하셨으니까 사장님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분야에 나는 자동차, 차 수리나 할지 알지.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좀 경청을 많이 합니다. 경청을 굉장히 많이 이제 길을 크게 열어놔요. 크게 열어놓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은 굉장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면서도 아유 저 아무것도 몰라요. 사장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인감도장 던져주고 실제 사례입니다. 인감도장 던져주고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돈만 투자를 될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최근 2년 3년 사이에 꽤 많은 돈을 이제 버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운이 또 그분하고도 이제 맞은 거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부분 잘 하시는 거 좋아요. 본인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본인이 조금 이 부분은 내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은 그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꼭 부동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주식의 전문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은 어떤 친구가 부동산을 그 친구는 아주 잘 알아요.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저 친구는 진짜 부동산으로 돈을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잘 남겨. 그러면 그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 사람은 별게 있나요? 그 사람이 돈해서 투자 수익을 잘 남기면 부동산 전문가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도움을 받아가 처음에는 본인이 아주 자신감이 베테랑이 될 때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누구 도움을 받잖아요. 부모님 그렇잖아요. 우리 그 김치 담글 때 그 여자분들 처음에 본인 막 딱 하자마자 다 잘 담그는 누굴 도움을 받아? 어머니, 친정 어머니 도와주지 않습니까? 친정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움을 처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베테랑이 되면은 도움을 안 받아도 본인이 김치 잘 담그잖아요. 그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근데 왜 부동산만큼은 이제 본인이 경험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처음에 이 시장을 자체 도움을 안 받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자꾸 방향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오류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착오에 빠지냐면 그런 착오에 빠지냐면은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이 그래프를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게 그러면 이 30년 전에는 속된 말로 주택 보급률이 뭐 낮았기 때문에 60에서 한 70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지금 100%고요. 10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100%가 가면은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딱 쪼개 봤을 때 이 시대에 부동산으로 부동산 졸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위네, 누구네 해가지고 저기도 공부도 안 하고 별로 없는데 그냥 운이 잘 맞아가지고 이 시대를 부동산 졸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아무나 접근해도 될 수 있다고 그게 있어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진다니. 근데 지금 시대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 100% 시대고,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2억 5천에서 25, 10배가 오른 시대라니까요. 이미 30년 동안. 그러면 여기 지금 18년도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놓고 봤을 때는 여기는 제가 거의 100%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형입니다. 전문가형이요. 부동산을 아직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따따방도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아직은 이 사회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부동산 영역에 계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이렇게 평가하지는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그래, 사회가 분위기가. 하도 부정적인 것도 많고, 투기 세력, 어쨌든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분야는 이제는 전문가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라는 것은 꼭 어떤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결론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 돈을 잘 벌고, 예를 들어서 10번 싸웠는데 9번 이겼다. 그럼 그 사람이 전문가라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서울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는 쪽쪽, 주식 하는 쪽쪽 다 실패하면요. 그것은 비전문가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는 불로소득이 말 그잖아요. 불로소득은 투자. 말 그대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차익. 어떤 그런 부분인데, 하는 쪽쪽 실패하면 그건 전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가 잘못된 투자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는 쪽쪽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절하게 어떤 지금 현재 이제 근로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근로, 이제 이쪽하고, 이제 불인가요? 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걸 적절하게 타면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잊어먹기 전에 제가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를. 우리가 이제, 아까 남자, 여자분을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20대부터 70대까지 계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 수평,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 관계를.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부동산 투자만큼은 이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어떤 투자의 어떤 해야 돼, 이렇게 방향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치 투자가 되든, 어찌됐든 투자를 해야 돼. 근데 꼭 이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이 결과를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놓칩니다. 기회를 많이 놓쳐요, 사실. 그리고 이게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한쪽은 하자, 한쪽은 하지 말자, 또 이렇게. 그리고 남자의 어떤 기본 뇌 구조가 틀리고 여자의 뇌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합의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결론은. 의사결정은 고민은 많이 하시는데, 의사결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빨리. 투자 심리적, 그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이게 물물게 아니고 경쟁이다 보니까 남보다는 좀 선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오르고 한참 오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집을, 한 10번 보신 분도 있어요. 남편이 봤다가, 여자가 또 왔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 오셨다가, 시아버지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은행, 그래서 한 고민을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보는데, 딱 계약하는데 실제로 사례입니다. 그것도. 예전에 목동 재건축 때 많이 이제, 작년, 2년 전, 3년 전 막 목동 재건축 오를 때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투자 어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딱 통화 몇 통화 딱 해보고 집도 보지도 않고요. 그냥 계약금부터 그냥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막 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10번 보고 집을 딱 했을 때는 이미 늦다라는 건 늦고 이미 좋은 가격대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저는 남녀 관계는 투자에 대해서만큼은 수직적인 관계를 수직적으로 하셔야 돼요. 절대 수평 관계로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해버리면 힘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회사에서 부장이죠, 부장. 회사에서 말할 게 이게 대리예요. 그러면 부장과 대리는 수평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입니까?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수평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요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 세상이 하니까. 회사의 존립의 가장 근본원이 이익이 아니고, 회사 이익이 아니고 뭐라 하더라? 회사는요, 주식회사는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게 회사입니다, 회사. 요새는 많이 이제 그 개념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찌됐든. 근데, 그러면 제 개념으로는 일단은, 부장과 대리는 수평관계는 아닙니다. 직장관계,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평관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수직관계예요, 수직관계. 그러니까, 동료로서의 수평관계가 맞지만, 의사결정은 수직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의사결정은 부장과 대리. 근데 부장과 대리는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회사에서. 대리는 싸워요. 가장 서로 부서가 다른 경우에, 이 부서 과장과 이 부서 과장 싸웁니다. 막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이 부서 대리하고 이 부서 부장하고 해서 부사장하고 싸웁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래도 어찌됐든
결론은 의사 결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수직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수직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수직적인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직적인 결정이. 그래야만 의사 결정도 빨리 나오고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아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까? 아내가 요리 잘하죠. 요리도 잘하죠. 그래 뭐 잘하죠? 여자분들이 뭐 잘하니까? 뭐 쇼핑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애들 교육 관계도 여자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애 키울 때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교육을 어떻게 학원을 보내느냐, 마느냐, 이 학교를 보내느냐, 저 학교를 보내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내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사소한 것과 싸웁니다. 실제 부부관계는 뭐 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선물을, 우리 추석 때 뭐, 예를 들어서 시댁의 선물하고 친정 선물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러면은, 그런 사소한 것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 사소한 게 감정이 변하는 거. 그러면은, 본인들이 여자가 잘한 부분은 부장하시면 돼요, 부장. 저는. 여자분들이 잘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한 부분은 부장하고 못한 부분은 대리라고 생각하시라니까요. 수직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죠. 괜히 그놈과 사사건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사건건 부딪히지 마시고 잘한 부분은 인정해주고 반대 남자가 잘한 부분이 있어. 운동 잘하죠. 운동 같은 잘하죠. 그럼 잘한다 박수 쳐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뭐 있어? 남자들 잘하는 뭣도 잘 박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분명히 여자하고 남자 부부관계에 분명히 거기에 재테크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잘하든 남자분이 잘하든 그러면 그걸 인정해버리는 거죠. 굳이 그냥 잘하시는 분한테 있는데 굳이 내가 끼어가지고 그놈을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행을 갈 때 보통 그러죠. 여자분들이 보통 남자든 여행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일본을 갈까, 하와이를 갈까, 예를 들어서 다낭을 갈까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럼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떤 결정을 합니다. 주도권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데 그럼 다낭 갈까 자기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사실은 다낭이다 합시다. 그러면 다낭을 다 결정해놓고 딱 이렇게 잠자면서 딱 물어보죠. 이렇게 다낭을 본인 다 결정한 거야. 근데 혹시 어디 가고 싶어?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남편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남편이 뭐 일본 가고 싶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게.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심리적인 내면은 뭐냐면은 단지 물어보는 척만 하는 거예요. 척만.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남자분들도. 그건 액션이라니까 액션. 왜 그러냐면은 그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 당신 그리고 뭐 다낭도 많이 결정해놓고 다낭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물어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다낭을 갔어요. 그건 재미가 없었어. 재미가. 그런 남편 또 분명히 그러죠. 내가 일본 가자니까 또 그렇게 분명히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분 뭐라 그래요? 당신하고 같이 의논했잖아. 다낭 결론은 당신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다낭 온 거야. 그렇게 또 대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면피용이라는 거예요, 면피용. 그냥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 음식점 들어갔을 때 선정했을 때 주도적으로 선정한 사람이 항상 그러잖아요. 갔는데 맛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좀 자석이 어떻게 해요? 가시방석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동산도 마찬가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냥 물어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냐면 내가 투자를 하겠는데 나 실패하면 당신도 그때 같이 투자했어, 분명히. 그냥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이제 그런 의미가, 심리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분야는 부장대우를 해주고, 하면은 싸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장님 이야기 하는데,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반론은 있지만, 주도적으로 부장님이라든지, 부사장의 어떤 대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줘 버리라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이 부사장 할 때까지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대리는 아주 초년생 아닙니까? 어떤 그 분야, 어떤 사고가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들이면서 약간은, 따라가 주는 거,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만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 다음에 싸움도 없고, 그다음 잘한 사람이 그다음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축구 많이 차면서 축구도 어떻게 차라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음식점, 그다음 여행지라든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공부라든지 모든 게 의사결정.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사결정 해가야 되거든요.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1위 선택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면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계속 어떤 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부동산 투자에도 조금 도움이 되더라. 실질적으로 많이 확률상 좀 잘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약간은 더 확률이 높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쭉쭉 언론으로 나왔게 이제 거의 비슷해요. 이게 개수로는 한 13가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다이아 아까 돌 설명해 드릴게요. 미술품도 똑같은 저기에다가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그냥 종이냐 뭐 물가 뭐 원가 얼마 됩니까? 그림 좀 그렸어요. 근데 이게 뭐 50억 30억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남자분은 그래요. 왜 이게 50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술품을 재테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왜 이게 50억이냐 뭐 30억이냐 이게 뭐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불나가지고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다음 이 색이 변색되면 어떡할 거냐 그다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감정평가 다 가져와 봐라 이게 감정사가 맞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혹이나 어떤 기회가 접했을 때 투자합시다 하면은 그냥 투자하라 그러면은 아마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남자분들처럼 그렇게 막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항상 근데 부동산 핸드폰 이것은 아까 말한 이제 그 부동산 핸드폰 이것은 공사품에는 감가상각만 감가상각만 있어. 감가상각. 근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건물 같은 거 이렇게 건물들 있죠. 우리 그냥 건물 뭐 상가로도 아파트가 됐든 감가가 되죠. 사실 이제 감가가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100년, 200년 가면은 감가로 순수한 감가로 보는데 또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 아파트가 이거 없어져요. 이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만 생기냐? 이 땅만 생겨 땅만.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이래서 예전에는 5층짜리를 우리가 15층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15층을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없어졌죠. 이 시대잖아요. 이 중층 아파트를 잠원동 이런 데 보시면 이 중층 아파트를 30층 살 수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감가가 감가가 된다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이게 부가 창출을 또 합니다. 이 땅이라는 게 땅은 어디 안 간다 그랬죠. 이거 없어지진 않잖아요. 지구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감가상각만 된다. 자동차 감가상각만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언젠가 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부동산만큼은 감가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동차 주식. 주식은 이제 조금은 이 부분은 또 틀린 부분이에요. 근데 주식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회사가 뭐 셀트리온 같은 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런 우상향,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시기적으로 또 반대로 물론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없어지는 회사도 있어요. 있기는 한데 여러 주식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것과 미개발지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보였죠. 네이버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이제 미개발지예요. 부동산 미개발지에서 불로소득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미개발지에서 이미 완성이 된 미개발지 이렇게 황무지에서 어떤 개발 이익을 우리가 창출한다 이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미 개발이 끝난 곳, 개발이 끝난 것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엑스로 표현해 드릴까요? 무역센터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다 된 곳에서 어떤 그 기본 소득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근로소득만큼은 가긴 하는데, 물가 상승만큼 가는데, 10배 막 이렇게 불로소득이 아주 크게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아까 말 그대로 리스크.
말 그대로 리스크라고 그랬잖아. 논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논바닥 논에 이렇게 뭐 하나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개발이 안 돼. 심지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또 개발이 안 된 땅은 안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가지고 10년, 뭐 50년, 100년이 가도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 진짜 말 그대로 리스크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분명 불로소득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 하면은 완전한 상품이라 한다면 절대 수익은 무수익이라 이 말이에요. 무수익. 수익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과 수평, 수직과 수평인데,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수평적인 관계라 봐야 돼요. 수평적인 관계. 특별하게 어떤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그러니까 편차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편차가 굉장히 수직적이에요. 굉장히 편차가 어떤 물건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그래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그래프가 완전 다 틀립니다. 이게 투자가 잘 된 것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딱 표준이 없습니다. 표준이 없고 단지 우리가 그렇죠. 이걸 다 표준을 다 잡아내서 평균이란 값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프를 아파트 30년 평균값 이런 거 평균값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긴 하는데 이런 상품이 이래서 2,000개다, 아니 2천만 개다, 부동산 상품이 2천만 개다 이거죠. 그럼 2천만 개 다 틀리다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똑같은 뭐 아파트니까 똑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거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가 똑같은 표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참여자가 다 틀려요. 잠실 아파트를 보자고요. 잠실 아파트가 가격이 이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치면은 잠실 아파트가 5천 세대라 하면 5천 세대가 매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5천 개에서 한 1%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뭐 1%는 좀 심했어요. 그러면 한 5%로 합시다. 그냥 5% 10% 가지고 이게 매매가 이렇게 이제 이게 통계 이런 데도 이런 게 좀 나오는데 분포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되는 것들이 전체 5천 세대의 가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올라가는 나머지는 거래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 주식이 그 몇백만 주인지 모르겠죠. 그게 다 100% 회전이 막 활발해. 회전율이 100% 그냥 회전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회전율이 왕성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라는 게. 실제로는 거래는 몇 건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시세가 왜 하나가 순이네 집이 거래가 됐대 해서 2억이 거래가 됐대. 그럼 그 다음 사람 뭐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래 우리 집은 2억 2천. 우리 집은 2억 5천. 우리 집은 뭐 4억. 이런 식으로 가면서 몇 개만 거쳐 가버리면은 그 아파트 가격은 이래서 뭐 4억이다, 뭐 5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KB 시세라는 게 공시지가라는 이게 다 이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세금도 내고 평가를 또 KB 시세라 해서 여기에 평가를 해가지고 대출을 또 실행을 해주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10년, 20년, 30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2년 갔다가 치고 빠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 대출 받은 사람, 대출 안 받은 사람 그리고 이자를 뭐 3.5% 내는 사람, 이자를 뭐 7% 내는 사람,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리고 새 끼는 사람, 개투자한 사람, 개투자 안 하고 현금으로 한 사람 그래 이 경우의 수가 자 그러면은 이 투자에 대한 결과도가 2천만 명이다. 2천만 명이면 다 틀리다니까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로소득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근데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근로소득은 이제 그래도 합리적인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불로소득은 비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절대 합리적이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죠. 합리적이면 절대 소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자체 시장이 비합리적이야만이 그 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왜? 비합리적인 물건이 비합리적인 어떤 상태가 합리적으로 가면서 그게 가격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상을.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합리적이에, 사고가 비합리적이에만이 우리가 이제 투자에 이제 어떤 많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판교 마곡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판교가 처음에는 비합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 그러냐면은 상가 분양가를 해놨더니 분양이 안 돼. 분양 안 되고 상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공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가격하고 가치하고 이런 게 좀 뭔가 누가 보더라도 제3자도 물론 좀 합리적이지 않는 가격들이 형성이 막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월세라든지 매매 가격들이 합리적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그래서 예전 10년 전에 비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거.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사고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장 똑똑한 건 시장이 가장 똑똑합니다. 시장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시장이 비합리적인 시장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시장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다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시장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들을 한다니까요. 그 결과물이에요. 그게. 근데 그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우리 가성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의 합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가 좀 안 맞죠. 앞뒤가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점으로 불면 그게 최고의 합리적인 사고였다니까요. 그 합리적인 사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10년 지나서 5년 지나서 보면 우리가 항상 과거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보니까 비합리적이었구나. 그게 그 당시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게 비합리적인 어떤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그 시간이 가야 되는 시간. 죄송합니다. 한 4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면, 불로소득은 공개되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근로소득 쪽은 거의 다 오픈 마인드. 아직도 불로소득 쪽은 그래도 아직은 아무리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부동산 하시려면 발품 팔아야 되고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인터넷에서, 방송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임장 활동도 하셔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갖고 다녀보셔야 돼요. 다녀보시고 또 정보도 좀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서 선투자를 해야만이 소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임대 차익은 이건 불로소득이 가깝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 부정적, 요행. 그러니까 요행 쪽은 아까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그래서 사행성, 이건 투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쪽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데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대가 많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의존해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불로소득 쪽으로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근로소득자이지만 내 미래,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자꾸 불로소득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가 좋은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앞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사서 자식들한테 결혼할 때 예를 들어 도움을 좀 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현금을 좋은 회사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계속 배당 수익을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이자 부분 있잖아요. 이자도.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은 1%, 돈 많으신 분들 0.1%, 0.2%에 막 진짜 목숨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에서 복리로 계산해보면은 굉장히 그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0.2%, 0.1%에 막 이렇게 이 돈 빼다 이쪽 받고 막 채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것은.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진짜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노력한 만큼. 왜 회사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인정받고요. 그다음 나중에 좋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로소득 쪽은. 근데 불로소득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니면은 배운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 그건 말할 게 없어요. 무조건 기본은 돼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기본은 무조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딱 플러스가 운도 따라야 돼요.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도 좀 따라야 되고 그렇게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법부인은 있죠. 법부인.
아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40대 중반 후 쪽으로는 복부인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복남자는 없잖아요, 복남자. 제가 이제 복남자를 필명을 지었던 이유는, 저는 남자이지만 제 사고라든지 모든 부분은 저는 복부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